세상에는 위험물질이나 재난지역을 경고하는 다양한 표시들이 있습니다. 폭발물부터 시작해서 독성 고압가스, 방사성, 산화성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현실뿐만 아니라 디지털 월드에도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디지털 월드를 멸망시킬 법한 디지몬들에게 붙는 디지털 헤드드라는 마크인데요. 마치 방사성 마크를 패러디한 듯한 이 표시가 붙어있는 디지몬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선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붙어있는 디지몬들 중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기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기몬을 포함한 기몬의 모든 지나체들은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기몬은 가슴에, 그라몬은 양어깨에, 메가로그라몬은 가슴에, 그리고 듀크몬은 가슴과 양 무릎에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또한 그라몬의 아종인 블랙그라몬과 그라몬 황에도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붙어있죠. 테이머즈의 주인공 디지몬인 기몬에게 왜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붙어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기몬의 설정에 따르면 기몬은 육식동물과 같은 흉폭함을 숨기고 있으며 디지털 월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기몬의 진화체인 그라몬의 설정도 들여다보면 기몬이 더 야성적이고 흉포한 디지몬으로 진화했지만 테이머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정의를 위해서도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설정들을 쉽게 풀어보면 길몬과 길몬의 진화체들은 진화를 거듭할수록 흉포해지며 사악한 존재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각인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길몬의 암흑진화 형태인 메기드라몬과 듀크몬이 바이러스의 본능에 눈을 뜬 모습인 카오스 듀크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디지몬 테이머즈에서 레오몬의 죽음에 대한 오유민의 베르지브몬을 향한 분노로 인해 오유민의 감정을 공유한 메가로그라몬이 메기드라몬으로 암흑진화를 하고 마는데요. 메기드라몬의 설정을 살펴보면 그 존재 자체가 디지털 헤드드이지만 그 힘은 모종의 힘에 의해 아직 봉인된 상태여서 그 힘이 가성했을 때 디지털 월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메기드라몬과 카오스 듀크몬은 동일한 존재이며 보이는 방식에 따라 암흑기사였다가 암흑용으로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말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설정에서 주목해야 할 건 메기드라몬의 힘은 아직 봉인된 상태라는 겁니다. 디지몬의 진화 중에는 X진화라는 게 있죠. X진화란 디지코어의 잠재력을 끌어내 디지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메기드라몬이 X진화를 하게 되면 메기드라몬의 디지코어에 봉인되어 있던 힘이 풀려버릴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기드라몬 X의 설정을 들여다보면 X 상체가 메기드라몬의 디지코어에 영향을 주어서 메기드라몬이 사악 그 자체로 변해버리고 그 존재 자체가 디지털 헤드드의 구현으로서 디지털 월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메기드라몬 X와는 정반대인 듀크몬 X에 대해 알아보죠. 듀크몬은 듀크몬 X로 진화하면서 몸에 붙어있던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전부 사라지게 됐는데요. 듀크몬 X의 설정을 살펴보면 듀크몬 X는 전보다 더욱 성스러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월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존재에게 붙는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소멸했다고 합니다. 듀크몬 X뿐만 아니라 하위 진화체인 기몬 X, 그라몬 X, 그리고 메가로그라몬 X의 몸에 붙어있던 디지털 헤드드 마크까지 X 진화를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의 설정을 살펴보면 X항체의 힘을 받아들여 디지털 헤드드의 각인이 사라졌다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 종으로서의 본능은 한층 더 높아져서 보다 공격적이고 흉포한 성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한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X항체는 이그드라실의 X 프로그램을 통해 사라져야 할 디지몬들이 항체를 가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X항체가 디지몬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이그드라실의 X 프로그램을 저항하였으니 디지털 헤드드라는 범주에서도 초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인데요. 디지털 헤드드에 관해서는 여태까지 이렇다 할 공식 설정이 없지만 이 가설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헤드드 마크는 루체몬과 미라주 가오가몬에게도 붙어있는데요. 우선 루체몬부터 알아보자면 고대 디지털 월드 시절로 올라가서 디지털 월드가 짐승형과 인간형 디지몬으로 나뉘어서 혼돈에 빠져있던 때에 루체몬이 나타나 디지털 월드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왔지만 루체몬 자신이 그 혼란을 멈췄다는 오만에 빠져 타락해버린 루체몬은 디지털 월드의 신인 이그드라실에게 반기를 들지만 최초의 공체 디지몬 열체가 루체몬을 쓰러뜨리기 위해 힘을 합치는데요. 하지만 성장기 디지몬인 루체몬 한 체를 상대로 루체몬을 쓰러뜨리기는커녕 봉인으로 그치고 맙니다. 이후 봉인당한 루체몬의 힘은 그 힘을 3등분 당해 3대 천사에게 계승되는데요. 이러한 사악함과 강함을 지닌 루체몬에게 존재 자체가 재해로 취급되는 의미인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당연하듯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반면 미라주 가오가몬에게는 왜 디지털 헤드드 마크가 붙어있는지 의문입니다. 주인공의 라이벌격 디지몬인 것에 비해 알려진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요. 사악하다거나 그에 준하는 강함을 지녔다라거나 라이벌 디지몬인 아구몬을 까본다는 것 외에는 마땅한 설정 없이 갑자기 디지털 헤드드 마크를 달고 나온 케이스여서 딱히 설명해 드릴 부분이 없네요. 다음은 동글몬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문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하지만
그 전에 동굴몬의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동굴몬은 원래 디지몬들의 진화를 관장하는 프로그램인 디지 엔텔레케이아였습니다. 디지 엔텔레케이아의 엔텔레케이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잠재적인 것을 실현하거나 현실화하는 것을 말하는 철학 용어인데요. 디지몬 테이머즈에서는 디지몬의 진화의 의지로서 그 의미가 부여된 걸로 보입니다. 디지 엔텔레케이아라는 프로그램은 디지몬의 선조인 디지놈들의 도움을 받아 디지몬의 모습인 동굴몬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디지놈이란 존재는 1980년대 인간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생명체이자 원시적인 의사생물입니다. 당시에 왜 디지놈이 디지 엔텔레케이아를 디지몬으로 만들었는지 추측해보자면 1970년대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대리퍼가 발명됐었는데요. 대리퍼란 시스템의 허용량이 초과하게 되면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활동체를 소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줄곧 불활성 상태에 빠져있던 대리퍼가 디지털 월드 최신부에서 각성의 존재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를 감지한 청룡몬과 디지놈은 디지털 월드의 용량을 높이는 디지몬의 자율적 진화를 억제하기 위해 디지 엔텔레케이아를 디지몬의 모습으로 바꿔서 리얼월드로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동굴몬의 이마에 있는 문양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이 문양은 동굴몬의 설정화에서는 케테르라는 명칭이 붙었고 디지몬 카드에서는 제로 유니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양이 가진 의미는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동굴몬이 디지몬의 진화 프로그램이었다는 설정이기에 진화의 힘의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마크가 붙은 디지몬은 동굴몬뿐만 아니라 루체몬, 듀크몬, 알파몬 등 다른 여러 디지몬들에게도 붙어있기 때문에 진화의 힘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설을 몇 가지 더 들어보자면 디지몬 테이머즈에서 대리퍼로부터 디지털 월드를 구하기 위해 동굴몬이 힘을 발휘해 디지털 월드 전역의 디지몬을 궁극체로 샤이닝 에볼루션 시킨 것을 근거로 해서 디지털 월드를 구하는 힘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요. 또한 듀크몬에게도 동굴몬의 이마의 문양과 같은 문양이 붙어있지만 카오스 듀크몬으로 변할 시 이 문양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들어 성스러운 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 같지만 루체몬 폴다운 모드에게도 같은 문양이 붙어있어서 이 가설 또한 의문이 들게 되죠. 동굴몬, 듀크몬, 루체몬 폴다운 모드를 포함해서 케테르 혹은 제로 유니트 문양이 붙어있는 디지몬들의 수는 총 14체인데요. 그 중에서는 테이머즈의 주요 궁극체 디지몬들과 알파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피로트몬도 있죠. 갑자기 세피로트몬이 튀어나와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피로트몬은 세피로트의 나무라는 유대교의 신비주의 종파인 카빌라에서 사용하는 문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피로트의 나무는 10개의 세피라와 22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가장 아래에 위치한 세피라이자 이른바 물질적 왕국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쿠트에서 시작해서 32가지의 경로를 거치고 가장 위에 위치한 케테르에 도달할 때까지 세피라를 하나씩 열어가며 정신적 수양을 계속한다고 일컬어집니다. 세피로트의 나무에서 케테르는 왕관이자 창조의 원천, 순결한 존재, 그리고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어찌됐든 가장 위에 위치한 세피라가 케테르이기 때문에 세피로트몬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구체에 케테르 문양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피로트몬에게는 케테르 문양 외에도 몸의 중심에 있는 구체에 티파레트라는 문양도 붙어있는데요. 티파레트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모든 생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심이라고 합니다. 티파레트 문양을 가진 디지몬은 세피로트몬 외에 다른 디지몬에게도 있는데요. 그 디지몬은 바로 로데몬입니다. 티파레트 문양은 로데몬의 가슴팍에 있는 보석에 붙어있는데요. 로데몬의 설정에 따르면 이 보석의 명칭은 티파레트이며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힘을 약속한다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또한 티파레트 문양은 다른 문양들과는 다르게 로데몬이 X진화를 해도 보석에서 문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데몬의 티파레트 문양을 끝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월드에 존재하는 3가지 문양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디지털 해저드는 디지털 월드를 멸망시킬 만한 현상을 일으킬 디지몬들에게 붙는 경고 표시 같은 것이고 케테르 혹은 제로 유니트는 디지털 월드를 구할 수 있는 힘의 상징이거나 성스러운 진화의 힘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파레트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제로 유니트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설정이 없어서 추측으로 끝내는 게 아쉽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